157페이지요. 요번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다. 자, 여기서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뭐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무효다, 취소다 라고 말을 갖다 붙이려면 성립해야 돼요.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다, 취소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무효, 취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그렇죠. 불성립, 부존재 없는데 무효, 취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무효다,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이게 성립했다는 뜻이에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성립만 했지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그냥 줄여서 취소라고 하는데, 취소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즉 유효였는데, 이게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효로 바뀌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뭐라고요? 유효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하고 유효는 정반대예요. 근데 취소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든 취소된 법률행위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이 됐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제한능력자 할 때 했거든. 거기서도 설명했어요. 무효 취소. 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준 것도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아, 둘 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때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했죠. 선의는 이게 무효다 또는 취소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사람이에요. 모르고 취득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잘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지 맘에 들게 이렇게 또 변형도 시켰겠죠. 근데 보니까 무효다, 취소가 됐다.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면 돼요. 이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의인 경우에는, 즉 몰랐었던 경우에, 무효가 됐다,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 몰랐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상태만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악이었다는 거야. 악이가 뭐야? 나쁜 놈이요? 알고 있었다죠. 민법엔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악이인 경우에는 알았다는 거야. 무효였다는 걸 알았다. 취소가 됐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 받았으면 이거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눠줬다는 거야. 그럼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 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돌려주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효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는 없어. 똑같아요. 근데 이미 이행한 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받죠? 왜 못 돌려받는다고 아까 그랬을까? 네, 그렇죠. 큰 소리로 하셨어야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 한번 더 해보세요. 예,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고요. 요거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현존 이익만 준다. 이건 들은 기억나시죠? 필기 안 했는데도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당사자끼리 문제고, 이제 무효 또는 취소가 된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법률행위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권리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있었고 갑하고 을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혹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으면 이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병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죠. 요거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무효도 취소도 전부 다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취소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의 의미는 무효 취소 다 똑같이 쓰거든요. 자, 절대적 무효는 뭐냐면 이게 무효가 됐는데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어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느낌은 뭔지 아시겠죠? 그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되는데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야 무효니까 얘한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뭐예요?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안 돌려주고 얘가 안 받으면 직접 받는 경우도 있어. 그건 이제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 여기다가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뭐냐면 얘가 혹시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눠서 얘 절대적 무효의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가 됐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되돌려놔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뭐죠? 절대적 취소고 상대적 취소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면 악의에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의에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면 그건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보호되지 않느냐.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법조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법 규정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야 그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럼 법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우리 배웠어. 비통착사강이 있죠. 비통착사강. 여기서 볼게요. 비진의 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 있죠. 통정호의 표시는 그냥 그 자체로 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통착사강을 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원래 유효인데 무효가 됐대요. 무효가.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여기다 팔아먹었네. 그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데 갑이 얘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얘가 돌려달라면 얘가 어떻게 이게 무효가 됐다. 무효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때만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얘가 모르고 취득했대. 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어. 모르고 취득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 비진의 표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호의 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가 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비통, 착사, 강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비통, 착사, 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통, 착사, 강. 그러면 절대적인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 사유만 딱 빼갖고 암기하면 돼요. 취소 사유는 뭐예요? 재착사강이야.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런다고 수업 시간에. 재착사강은 취소 사유죠. 비통, 재착사강. 그럼 재착사강은 취소 사유고 비통은 뭐야? 상대적 무효잖아. 그럼 나머지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무효는 싹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라고. 아시겠죠? 이 절대적 무효도 또 나중에 암기시켜요. 강의원, 확, 백삼, 백사 이래가지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104조 이래서 강의원, 한의원이야 한의원. 강의원에 가면 확, 겁도 없이 확, 103, 흰삼도 팔고 104, 흰뱀도 판다. 걸리면 죽겠죠? 그게 절대적 무효지.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할 거야. 지금부터 암기 안 해도 돼요. 또 갑자기 암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도파민이 막 생겨요? 엔돌핀 막 쏟아 나오는 거야? 뭔가 암기할 거 하나 생겼다? 아니야. 암기할 거 뒤지게 많아. 10월달부터 제가 죽여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한다?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한번 해봐요.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재착사강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는 거니까 취소 사유는 몇 개요? 4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상대적 무효는 비통, 그죠? 상대적 취소는 착사강. 그럼 시험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비통, 착사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비통, 착사강 고르라는 얘기예요.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재착사강 아니면 취소할 수 없다. 아시겠죠? 합의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쌍방 합의로. 법률행위 당사자 합의로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 사유는 요거밖에 없다고 지금 3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외의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절대적 무효를 암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니까. 절대적 무효는 그냥 제3자 선악불문하고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오히려 103조 104조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비통, 착사강 골라내거나 취소 사유 골라내거나 이거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 했어. 비통, 착사강, 재착사강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 책을 한번 봐봐요. 157페이지. 법률행위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무효다라고 니은에 나와 있죠. 맨 밑에 줄에, 페이지 맨 밑에. 그죠? 넘겨보시면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다음에 무효의 효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했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돌려줘야 되고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악의의 수익자는 다.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도 배상해 줘야 되고요. 취소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똑같죠? 재착사강이죠. 절대적 제한 능력. 착사강은 상대적 취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나오고요. 부당이득 반환할 때 선이나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랐잖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어떻게 했어요?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없는 게 여기 있는 게, 이건 유효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효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니까 이건 무제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취소권은 행사 기간을 빨리 하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권의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추삼한십이라고 할 거야. 추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추삼한십. 오늘은 크게 한번 외치고 가볼게요. 뭐라고요?
추삼한십 한번 해봐요. 이게 또 시험에 우습지도 않게 글자 하나 더 넣어서 취삼한십으로 잘 나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 시험장에 가면 문장 속에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줄 하나 큰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처럼 나올 때마다 추삼한십 써놓고 추냐 취냐 이거 비교해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 부관이죠. 찾으셨나요? 법률행위 부관? 예. 자, 부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부관 뭔지. 비서관이지 뭐 비서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부관은 그 부관이 아니에요. 부가한다 이걸 덧붙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세요? 부가한다를 덧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약관,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 부가하는 약관이다. 줄여서 뭐예요? 부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 얘기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추가하는, 부가하는 약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가하는, 덧붙인다, 추가한다 라고 하려면 성립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성립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관이라고 하는 건 성립한 법률행위가 있으면 이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성립과 동시에 그 효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야. 효력이 발생할 거냐 소멸할 거냐 결정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립시키면서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 말고 여기다가 뭔가 하나 덧붙이는 거야. 부가 내용 하나 덧붙여서 지금 말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법률 효과 여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오늘 했어요. 오늘 했는데 그 효력은 다음 주에 발생시키자 라고 하려면 그 내용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 없이 오늘 법률행위 했대. 그럼 효력은 오늘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나중에 발생시키자라고 썼대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부관을 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관. 여러분 부관 붙여보셨나요? 법률행위 하시면서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부관인지 몰랐던 거야.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바로 가갖고 나 지금부터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한 적 있어요? 있지. HOTEL. 아, 너무 고급이요? MOTEL 그러면. 이런 데 가면 바로 가서 방 있나요? 빈 방 있나요? 그럼 들어가서 바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인 임대차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미리 가갖고 계약하고 언제 들어오실 거요? 예, 다음 달 1일 날이요. 그럼 계약은 오늘 했잖아. 오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잖아요. 그게 부관이란 말이야. 에이씨, 그렇게 어려운 말 쓰고 있어. 그죠? 예. 그래요. 그걸 부관이라고 하고 부관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총칙인 두 가지만 나와. 조건, 기한.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놓는 거야. 이 사실이 하나는 조건이고 하나는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해. 이게 도래할지 안 할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면 이건 조건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전교에서 오늘 노트북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근데 당장 가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보고 사주겠다는 거예요. 결과 보고. 그러니까 효력은 법률행위는 오늘 했는데 효력은 나중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건이다. 왜? 5등 안에 들지 안 들지는 시험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거예요. 네 생일날 노트북 사주겠다. 생일은 확실히 돌아오죠? 그죠? 이걸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건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두 개가 있어요. 이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은 성립한 거야. 성립하지 않았으면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성립한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성립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막내 아들한테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오늘 사주겠다.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야. 그러니까 오늘 안 사주는 거죠? 법률행위 오늘 했죠? 효력 발생을 나중에 발생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애가 5등 안에 들면 반드시 사줘야 되죠. 반드시 사줍니까? 아, 사줘야지. 법률행위 했으면. 이 엄마들이 이걸 안 사주니까 해제 조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해제 조건은 일단 사줘. 5등 안에 안 들면 반환할게. 이게 정지 조건이고 이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지 조건.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해제 조건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또 머릿속에 처음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면 정지 조건은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죠. 해제 조건은 유효였다가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바뀌어. 근데 이것도 또 좀 헷갈려. 이게 막 앞뒤 헷갈려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어떻게 하는 조건이요? 발생하는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야. 뭐 그거나. 근데 이게 오히려 암기하기 좀 쉬워. 이렇게 디귿자로 암기하면 돼. 발정이 나면 해소해야 된다. 그죠? 이거 말이 좀 안 좋은 말인가? 안 좋고 좋고가 어딨어. 시험에 적용만 빨리빨리 하고 빨리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쵸? 더티 마인드예요? 나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나도 창피해 죽겠어. 정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큰애가 몇 년 전에 자기 친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강의할 때요. 이렇게 보니까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데 지 애비들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가갖고 모른 척하고 중개사 공부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뭐 공부할 만해? 그랬더니 너 일로 앉아봐. 야, 이 사람 되게 웃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큰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한 번 얘기해도 알지만 이분들은 이래도 잊어먹어. 그죠? 우리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구식기들은 공부만 하면 되지만 근데 우리도 연애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게 일이야? 일도 아니지. 자, 어쨌든 좀 부끄럽긴 하죠. 근데 발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소해야 된다. 발정 해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니까 무효가 유효로 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니까 유효가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된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건 나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워야 돼. 창피해서 안 돼. 자,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기한은.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기, 종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상가 같은 거. 그럼 10월 1일부터 9월 말, 10월 1일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시기가 된 거야. 그럼 내년 9월 말이 되면요. 종기가 된 거죠. 그래, 시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시기, 종기. 그런데 기한은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확정 기한은 뭐냐면 네 생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게 확정 기한이에요. 네 생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언제인지 확실하죠. 자, 이건 조건일까 기한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건은 도래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하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반드시 오죠? 생일 반드시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건일까 기한일까?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기한이지. 진돗개는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죽잖아요.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건 기한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보자고요. 비가 오면 우산 사주겠다 그랬어요. 비가 오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죠.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사주겠다 그랬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정지 조건이냐 이거 따질 때는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조건 기한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힐 건데,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 가짜 조건. 가짜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 다음 거 공부할 때 하시기로 하고,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하나 사주겠다. 조건이요, 기한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한으로 여겨야 되겠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조건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기한으로 부르자고. 자신 없어요? 뭐 자신 있지, 우리. 또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조건이요, 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161페이지 보면 기간 있죠, 기간. 기간은 이제 기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다음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기간의 계산을 하고 소멸시효까지는 좀 어느 정도 마치고, 다음에 물권 채권은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틀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기간의 계산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에 가셔서 특별히 복습하실 건 없습니다. 가시면서 오늘 뭐 들었나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기억이 잘 안 나면 집에 가셔서 제목만 보시고 내용 읽어보지 마세요. 뇌 다칩니다. 아시겠죠? 지금 안 돌아가는 거 갑자기 돌리려고 그러면 뇌 다치는 거예요. 워밍업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갑자기 운동하면 알배기죠. 알배기에서 굉장히 고통 많이. 그거 잘못하면 부상 심하게 당해요. 여러분도 뇌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데코레이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쓰려면 힘드니까 좀 워밍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듣는 태도가요 굉장히 좀 진지하셔갖고 좋아요. 그리고 이해도 잘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